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EMC에서 금융고객분들 위해서 기술 상담 드리고 있는 유현철 차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이제 CDP라고 합니다. CDP는 영어로 이제 Continuous Data Protection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실시간 데이터 보호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호한다고 하니까 이제 어떤 고객분들은 이게 고객의 데이터에 이제 액세스를 이제 방지하는 그런 이제 그 보안 관점에서 침입 탐지를 막는다든지 그런 보안 솔루션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CDP 솔루션은 고객 여러분들이 이제 IT를 운영하시다가 인프라가 장애가 발생을 했거나 실수로 데이터가 이제 날라갔거나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고객 여러분들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굉장히 신속하게 그리고 또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CDP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CDP 솔루션은 이제 가트너나 IDC 같은 그런 평가기관에서 현재 스토리지나 정보 인프라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솔루션, 10대 솔루션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하면 항상 상위에 랭크될 만큼 주목받고 있는 솔루션이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CDP가 이 업계에 처음 소개된 게 2005년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카샤라고 하는 이제 인도계 업체에서 이제 CDP 솔루션을 처음 내놨고요. 2006년에 1년 후에 그 카샤를 저희 EMC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EMC의 이제 리커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리커버 포인트가 이제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게 2007년부터고 한 5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 사실 2012년 현 시점에서 봐서는 리커버 포인트가 이제 신기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무섭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많이 도입을 하셨고 많은 고객분들이 또 도입을 하셨고 굉장히 빠르게 마켓이 또 확산이 되고 있는 어느 정도 검증이 완료된 솔루션이고요. 이제 어느 정도 성숙기, 이제 머티빌리티에 접어든 솔루션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는 기술적으로 너무 깊게 이제 들어가기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생략을 했고요. 굉장히 쉽게 준비를 했습니다. 주로 이런 CDP 솔루션, 저희 리커버 포인트를 도입하셨을 때 고객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이점을 얻을 수 있는가, 비즈니스 밸류 위주로 준비를 했고 굉장히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먼저 이제 데이터 보호니까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해오시고 있었던 이제 백업 솔루션이라든지 이제 복제 솔루션이 오늘날의 복잡한 IT 운영 환경에서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그런 한계를 CDP 솔루션이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그리고 리커버 포인트가 과연 어떠한 동작 원리로 그런 기술들을 구현을 했고 어떠한 특장점이 있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이제 고객 사례와 어떤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존 솔루션, 그러니까 백업이나 이제 복제 솔루션이 이제 기존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자료는 이제 가트너 자료를 제가 좀 인용을 좀 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백업은 어느 고객분이나 다 하실 겁니다. 백업을 안 하시는 고객은 없을 것이고, 거기에서 조금 더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스토리지 박스에서 제공을 하는 이제 내부 복제 솔루션이라든지 스토리지 박스 간에 이제 복제를 하는 외부 복제 솔루션 가지고 인하우스나 원격지에서 DR을 구축하는 정도. 한 그 정도가 고객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계시는 이제 데이터 보호 솔루션이고요. 여기는 이제 스냅샷 솔루션을 별도로 빼놨는데 스냅샷이라는 것도 결국 이제 레플리케이션, 복제 솔루션의 하나의 일종이니까 크게 보면 기존의 고객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투자하고 계시는, 운영하고 계시는 솔루션은 백업과 복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백업과 복제는 서로 영역이 좀 다릅니다. 백업이 목표하는 바, 그 다음에 복제 솔루션이 목표하는 바, 그리고 각각의 솔루션들이 서비스를 하는 어떤 데이터 복구의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그런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솔루션이 서로 이제 같이 발전을 해왔는데 이제 CDP 솔루션은 백업과 복제를 함께 아우르고 있어요. 그래서 백업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들, 장점들 다 갖고 있고 그다음 복제 솔루션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들과 장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기존의 백업이나 복제가 이제 할 수 없었던 그런 추가적인 영역 데이터 보호, 그러니까 훨씬 더 진보된 그런 기능들 또는 그런 밸류들을 더 제공할 수 있는 게 바로 CDP 솔루션입니다. 사실 이 그림을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CDP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이 정도까지 이렇게 거쳐 있는 솔루션이 이제 CDP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가기관들에서 CDP 솔루션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이제 데이터 보호 솔루션이고, 저희는 이거를 이제 정보 보호의 all-in-one 솔루션이다라고 말합니다. CDP 솔루션 하나 가지고 기존의 백업이나 복제와 같은 정보 보호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한꺼번에 구축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기존 솔루션이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스니아에서 나온 이제 통계 자료입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실제 운영 환경을 보면서 장애가 발생하는 현황들을 이제 통계를 내봤더니 먼저 하드웨어 장애나 재해 같은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스템이 실제로 오작동을 해가지고 데이터가 유실이 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케이스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 사용자가 운영 실수로 데이터를 유실을 시켰다거나 소프트웨어가 오동작을 하거나 바이러스, 해킹 이런 것들은 이제 논리적인 장애죠. 두 가지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장애하고 논리적인 장애가 있는데 기존의 백업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스토리지에서 내부 복제, BCB를 뜨는 것 같은 경우는 이런 장애들 중에서 이제 어떤 영역을 커버할 수 있을까요? 얘네들은 사실은 논리적인 장애에 대비하기 위한 거죠. 데이터가 유실이 됐거나 뭔가 커럽션이 났을 때 그 논리 장애가 발생한 직전으로 데이터를 복구하는 게 목적이지 물리적인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복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백업본이라든지 복제본 같은 거는 어제 시점의 데이터거든요. 어저께 내가 백업받은 과거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 가지고 원본이 물리적으로 장애 났는데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반면에 스토리지 이중화 또 외부에서 원격지에다가 복제를 하는 이제 DR 같은 이런 솔루션들은 물리적인 장애를 위한 솔루션이죠. 원본이 물리적으로 장애가 나면 복제본은 원본과 동일한 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제본 가지고 바로 서비스를 재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인하우스가 됐든 원격지 DR이 됐든. 반면에 이런 솔루션들은 또 이런 논리적인 장애는 또 대비할 수가 없어요. 원본이 파일이 삭제가 되면은 복제본도 같이 삭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솔루션들은 이런 다양한 유형의 그런 장애들을 모두 다 커버리지를 할 수 없고 또한 이제 백업이나 내부 복제 같은 거 복구 시간이 굉장히 또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죠. 과거로 돌아갔다가 다시 현 시점까지 또 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스토리지 이중화나 원격지 DR 같은 경우 또 비용이 또 굉장히 많이 드는 이제 그런 또 한계들을 안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이제 한계들을 안고 있는 게 이제 기존 솔루션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만약에 어떤 고객분께서 이제 우리 회사는 그래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솔루션들 다 구축을 했습니다. 뭐 백업도 하고요, 내부 복제, DR, 인하우스 DR 다 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아까 상무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N금형사 농협의 케이스입니다. 농협에서 사고가 나서 굉장히 복구하는데도 오래 걸렸고 데이터도 완전히 복구를 하지 못했죠. 이제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해커가 들어와서 서버에 가서 모든 데이터들을 DD나 RM으로 전부 다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해서 데이터들을 복구를 하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복제 솔루션들 다 구축되어 있다고 하지만 원본이 삭제가 되면 인하우스 DR이나 원격 DR 되어 있는 것도 다 같이 삭제되니까 무용지물이 되겠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데이터가 삭제가 되면서 아카이브 로그나 리드 로그 같은 그 실제 데이터에 변경되는 트랜잭션까지 전부 다 삭제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의 데이터는 복구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백업받은 데이터로 복구를 하면 어제 시점으로 복구가 되는 거지 실제로 장애가 발생했던 예를 들어서 오후 한 5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제 백업받은 이후에서 장애가 발생했던 오후까지, 오후 5시까지 그때까지 이제 업데이트가 됐던 그런 트랜잭션들, 로고들은 모두 다 유실이 돼서 복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장애를 겪고 나시다 보니까 이게 기존의 백업, 데일리로 받는 백업 같은 거는 충분하지가 않다. 이런 논리장애에 대해서. 그래서 뭔가 원본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그런 트랜잭션들을 보호를 해야겠다. 이제 이런 니즈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CDP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증폭이 된 계기가 된 게 바로 농협의 사고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러한 데이터 보호 솔루션들 그리고 고객 여러분들이 데이터 보호에 대해서 뭐 업무별로 또 장애 유형별로 갖고 계시는 그런 복구 정책에 대한 어떤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어떤 기준이랄까 그런 척도 같은 게 대표적인 게 RPO하고 RTO를 생각을 하십니다. RPO란 건 뭐냐면 리커버리 포인트 오브젝티브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복구 지점에 대한 목표예요. 장애나 복구를 수행할 때 어느 정도 데이터 손실을 수용을 할 수가 있는가. RPO가 제로라는 얘기는 이 업무는 절대로 데이터 손실이 없이 완벽하게 복구를 해야 돼 라는 얘기고 RPO가 24시간이다. 하루치 데이터는 날려도 돼 이런 얘기입니다. RTO라는 거는 복구 시간 목표입니다. 리커버리 타임 오브젝티브. 어느 정도의 목표 시간 안에 데이터를 복구하고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는가. 그래서 RTO가 4시간이다. 이 업무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 4시간 안에 꼭 복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RTO가 하루다. 그럼 하루 정도 있다가 복구를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RPO와 RTO는 고객 여러분들의 업무에 따라서 틀리고요. 가장 중요한 티어 1 업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최상의 RPO와 RTO를 구축을 해야겠고
좀 중요성이 떨어지는 후속 업무 같은 경우는 그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RPO와 RT로 운영해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업무별로 수립한 복구 정책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솔루션들이 부합할 수 있는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고객 여러분들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백업이라든지 복제 솔루션이 목표로 하고 계시는 RPO나 RTO를 만족을 시킬 수 있는가, 이거는 다시 한번 자문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 회사는 데이터가 다 날아가도 한 4시간이면 복구될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아까 농협 사태에서 증명이 됐다는 거죠. 아까 장애 유형에 대해서 물리장애와 논리장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비중은 거의 반반 정도 됐던 걸로 아까 표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리장애보다 논리장애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리장애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중요성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2012년에 EMC 스토리지 하드웨어하고 10년 전 2002년의 EMC 스토리지 하드웨어의 안정성을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스토리지 하드웨어,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옛날에 10년 전에는 레이드가 디스크가 깨져서 데이터가 유출되는 일도 저는 실제로 본 적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케이스 거의 발생하지 않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지 이중화라든지 그런 솔루션들이 물리적인 장애에 대해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큰 이슈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논리장애는 앞으로 고객 여러분들이 1년, 2년 지나면서 더욱더 큰 이슈가 되실 거예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고객 여러분들이 백업 받으셔야 되고 복구하셔야 하는 데이터는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백업하는 시간도 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 수준의 RPO와 RT를 맞춰서 데이터를 복구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도 이제 논리장애의 대표적인 아까 농협 사태에서 봤던 것처럼 사이버 테러 해킹이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 할 때 뭔가 데이터가 오염이 됐거나 운영자 실수로 데이터가 날라갔거나 등등의 논리적인 장애에 대해서 과연 RPO나 RTO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백업은 야간에 한 번씩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야간에 받아서 새벽 4시에 백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테이프이 됐던 아니면 VTL이 됐던 간에. 그래서 운영을 하고 계시다가 오후 2시에 논리적인 장애가 발생을 딱 했어요. 그래서 오후 4시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고객 여러분의 목표는 논리적인 장애가 발생한 2시 요 직전의 이미지로 데이터를 살리는 게 목표죠. 근데 기존에 백업받은 환경에서, 백업을 운영하시는 환경에서 어떻습니까? 어저께 백업받은 데이터로 일단 리스토어를 합니다.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테이프에서 봤던, VTL에서 봤던. 만약에 내부 복제를 운영하고 계셨다? 그럼 내부 복제 PCB 번호를 역학표를 하시는 겁니다. 테이프에서 리스토어하는 것보다 좀 빠르겠죠. 하지만 시간은 오래 걸릴 겁니다. 만약에 DB 같은 경우는 데일리로 풀백을 받으시지만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 위클리 풀백업, 데일리 인크리멘털 백업 받았다.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옛날 풀백업을 리스토어하고요. 데일리로 인크리멘털 백 하나씩 다 리스토어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일단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거기서 끝나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열 몇 시간 동안에 변경된 트랜잭션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아카이브 로그로 다 트랜잭션들이 남아있겠죠. 그 아카이브 로그들을 DBA가 하나씩 적용을 해서 이 시점까지 와야 됩니다. 결국은 기존에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피부로 실제로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솔루션으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고객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페인 포인트일 겁니다. 이 RTO의 문제. RTO의 문제였죠. 그 다음에 RPO는 어떠냐? 아까 농협 사태에서 보신 것처럼 혹시 누군가가 사이버 테러로 아카이브 로그까지 다 날렸다 한다면 이 부분의 데이터는 복구할 방법이 없으시죠. DB가 아니라 파일 시스템이다. 아예 복구할 방법도 없습니다. 병행된 트랜잭션을 로그처럼 이렇게 남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님들이 가장 중요한 티어 1 업무일 때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백업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내부 복제 이런 걸로 과연 RPO나 RTO를 만족할 수 있겠느냐. 막연하게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기간기 업무 같은 경우 데이터 손실은 없이 복구를 해야지. 그리고 한 4시간 내에 복구를 해야지 라고 하지만 현재 운영하시는 백업 소프트웨어로 그게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란 말씀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타임머신이 있어가지고요. 장애가 발생한 이 시점으로 데이터를 바로 거꾸로 갔다가 오는 게 아니라 이 자리로 바로 내가 리스토어를 할 수가 있다면 일단 굉장히 빠르게 복구가 가능하겠죠. 복구 시간이 단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경되는 그 트랜잭션을 실시간으로 뭔가 백업받고 있는 그런 솔루션이 있다고 한다면 사이버 테러로 데이터가 로그가 다 날아가도 다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CDP입니다. CDP는 타임머신처럼 장애 직전의 시점으로 마치 비디오 레코더를 거꾸로 되감기를 하는 것처럼
장애 발생 시점으로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CDP 솔루션이고, 그래서 CDP 솔루션이 고객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아주 최상위의 RPO나 RTO를 만족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CDP라는 게 이제 어떤 원리로, 과연 어떤 원리로 이미 시점,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바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CDP의 정의를 보면요, 시냐에서 뭐라고 했냐면 독립적인 스토리지 공간에 변경 데이터와 메타 정보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캡처해서 어딘가에 저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뭘 할 수가 있냐면 고객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과거의 이미 시점, 애니타임으로 내가 관리자가 선택을 해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원래를 보면요, 서버하고 스토리지 사이에는 리드라이트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리드 IO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리드 IO는 상관이 없고요. 라이트 되는 IO, 운영 볼륨의 명과 변경을 가져오는 그런 라이트 IO를 중간에 누군가가 캡처를 합니다. 실시간으로. 항상 실시간으로 24시간 캡처를 해가지고 어딘가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볼륨을 저널 볼륨이라고 합니다. 저널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뭐 저널드 파일 시스템이라는 용어도 있고, 뭐 DB에서 말하는 이제 로그 뭐 이런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뭔가 변경되는 데이터 같은 거를. 그래서 저널 로그라는 게 쌓이는데, 저널 로그는 운영 볼륨의 각각의 블락별로 변경되는 데이터, 그리고 그 변경 데이터가 쓰여진 시점, 타임,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저널 로그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저널 볼륨에다가 순차적으로 다 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저널 볼륨에 쌓여진 저널 로그들을 쓰여진 순서대로 복제 볼륨에다가 하나씩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이 복제 볼륨은 운영 볼륨과 동일한 시점으로 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저널 볼륨이 운영 볼륨에 반영된 최신 시점까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 볼륨보다 과거의 시점으로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복제 솔루션이나 백업 솔루션은 백업본이나 복제본이 하나의 제한된 시점을 갖고 있습니다. 백업본은 어제 백업받은 시점, 그 다음에 DR, 원격 복제 솔루션은 가장 최근 시점, 하나의 제한된 시점이지만 CDP 솔루션은 복제 볼륨이 멀티 시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시점으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장애에 다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장애에 대해서는 복제 볼륨을 운영 볼륨과 동일 시점으로 만들어서 복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논리장애에 대해서는 논리장애가 발생한 직전의 시점으로 복제 볼륨을 돌려가지고 얘 가지고 복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CDP다. 그럼 이제 EMC의 CDP 솔루션인 이제 리커버 포인트는 이제 어떤 아키텍처를 갖고 있느냐? 이게 서버고요. 이게 스토리지입니다. 서버와 스토리지 사이에 I/O가 발생을 하고 중간에 센이 있습니다. 센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센 스위치에다가 리커버 포인트 어플라이언스가 이제 FC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커버 포인트라는 솔루션은 어플라이언스 솔루션입니다. 어플라이언스라는 건 이제 원료짜리 그 서버 비슷한 솔루션, 그 하드웨어입니다. 그래서 최소 2개에서 8개까지 이제 클러스터로 이제 확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리커버 포인트 어플라이언스가 이제 센에 붙어가지고 뭔 일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트는 IO를 캡처를 합니다. 얘가 캡처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저널 볼륨에다가 쌓고요. 그 다음에 저널 볼륨을 다시 읽어가다가 복제 볼륨으로 어플라이를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두 가지 프로세스가 돌고 있습니다. 라이트는 IO를 리커버 포인트 어플라이언스가 저널에다가 쌓는 프로세스 하나. 두 번째는 쌓여진 저널 로그를 순차적으로 읽어가지고 복제 볼륨에다 어플라이를 하는 두 가지 프로세스를 리커버 포인트 어플라이언스가 수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백업이 되고 또 스토리지 이중화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운영 볼륨과 복제 볼륨을 서로 다른 스토리지에다 구성했다. 그러면 스토리지 이중화입니다. 하나의 스토리지에 구성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백업만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재복구까지 확장할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DR 센터에다가도 동일한 리커버 포인트 어플라이언스를 두고요. 똑같이 저널 볼륨과 복제 볼륨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주 센터의 리커버 포인트 어플라이언스가 캡처한 저널 로그들을 얘가 IP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지의 리커버 포인트 어플라이언스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리커버 포인트 어플라이언스 DR 쪽에 있는 게 받아다가 DR 센터에 있는 저널 볼륨에다 쌓고 걔를 다시 읽어서 DR 복제 볼륨에다가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요만큼의 데이터, 요만큼의 구성은 이제 재복구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라이트 되는 데이터를 리커버 포인트 어플라이언스가 캡처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술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그럼 누가 캡처를 해주는데? 라고 궁금하실 겁니다. 캡처라는 방식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되는 IO를 실시간으로 캡처하는 거를 저희 용어로 이제 스플리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플리터에는 첫 번째 호스트 스플리터가 있고요. 그
그다음에 패브릭 스플리터가 있고 어레이 스플리터가 있습니다. 호스트 스플리터는 서버에 설치하는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를 설치하면 그 에이전트가 호스트 단에서 디바이스에 발생하는 라이트를 자기가 딱 캡처해가지고 리커버 포인트 어플라이언스로 던져줍니다. 두 번째 패브릭 스플리터는 센에서 라이트 앤 아이오를 캡처해가지고 어플라이언스를 던져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방식은 일반 센은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객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노멀한 센 스위치는 지원이 안 되고요. 브로케이드나 시스코 같은 센 제조업체에서 이런 기능이 내장된 그런 센 스위치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사용하시면 이제 두 번째 방식이 가능한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어레이 기반 방식으로 스플리터라는 기능을 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저희 EMC 스토리지의 컨트롤러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저희 EMC 스토리지만 됩니다. EMC의 VNX 미드레인지 스토리지, 그다음 최근에는 VMAX 하이엔드 스토리지에서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EMC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면 스토리지 자체에서 라이트 아이오를 받아다가 걔가 리커버 포인트 어플라이언스로 분기를 해주는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패브릭 기반 방식 아니면 어레이 기반 방식을 많이 쓰고요. 호스트 기반 방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버에서 분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퍼포먼스 오버헤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업무에서만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이제 센 스플리터나 아니면 어레이 기반 스플리터를 이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리커버 포인트로 CDP를 구성한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방식의 구성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센터 내에서 구성하는 경우 이거를 좁은 의미로 CDP Continuous Data Protection 센터 내 복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원격지에다가 복제하는 거 DR 관점이죠. 요거를 이제 CRR이라고 합니다. Continuous Data Remote Replication이라고 하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구축하는 것은 CLR이라고 저희 용어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Local and Remote Replication. 그래서 고객이 요구하시는 필요하시는 구성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구성이 가능하고 향후에 업그레이드도 가능하죠. 처음에는 로컬에서만 스토리지 이중화와 실시간 백업을 구축을 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재복구로 확장을 한다든지 얼마든지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막 백업을 받고 그걸 전원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이미 시점으로 복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내가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이거를 이제 저희가 스냅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커버 포인트 관리 트레스 보면 이 시간이 있죠. 이 시간대별로 딱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하면 그 시간대 이미지로 복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시간으로 전원 로그들이 계속 쌓기 때문에 내가 돌아갈 수 있는 복구 이미지가 굉장히 세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냅샷 그래뉴리티라 하잖아요, 영어로. 얼마나 세밀한지. 그게 여기 그림 캡처해서 보시면은 이제 수십 초 정도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세팅을 할 때 컨피그레이션을 할 때 이제 다이나믹으로 세팅을 해서 시스템이 한 몇십 초에 한 번씩 돌아갈 수 있는 복권 포인트를 만든 거고요. 보통 로컬에서 CDP를 구축할 때는 저 스냅샷이 1초에 한 번씩 찍힙니다. 디폴트를 하면은. 거의 그럼 원하시는 초 단위로 복구 이미지를 선택해서 복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목표로 하시는 이제 RPO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제 변경되는 데이터를 저널에다가 저장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널은 이제 용량이 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운영 볼륨의 한 20%에서 30% 정도를 잡습니다. 물론 그게 훨씬 더 크게 잡으셔도 지장은 없죠. 물론 크게 잡을수록 그게 이제 비용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노멀하게 이제 뭐 한 30% 정도 잡았을 때 그 저널이 그 운영 볼륨 사이즈의 30% 정도 잡았을 때 그럼 어느 정도까지 내가 과거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잖아요. 내가 뭐 석 달 전, 넉 달 전 이렇게 옛날 데이터까지 변경된 데이터를 다 쌓으려면 저널이 무한정 커지니까. 그래서 한정된 저널 공간 가지고 가능하면 또 과거 데이터까지 내가 복구를 하려고 한다면 스냅샷을 이제 콘솔리데이션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해서 가장 최근에 한 이틀까지는 이제 연속된 복구 지점들, 아까 말씀드린 그 스냅샷 포인트를 연속되게 1초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5일 정도는 데일리로 하나 정도만 복구 포인트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는 위클리로 한 번 이런 식으로 유지하면 중간에 있는 요 스냅샷 데이터들, 저널들은 다 이제 삭제가 되기 때문에 한정된 저널 용량 가지고도 좀 과거 데이터까지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스냅샷 콘솔리데이션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리커버 포인트를 이제 백업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백업 관점에서 어떤 비즈니스 밸류가 있는가를 설명을 드리면 이 데이터는 ESG 리서치에서 미국 고객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고객 여러분들이 백업 복구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가 백업이 너무 오래 걸려요. 두 번째, 복구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세 번째는 휴먼 리소스. 백업에 필요한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주로 이제 테이프 백업 받았을 때 얘기인데 백업이 제대로 받쳐졌는지 나중에 확실히 복구할 수 있는지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백업이 자주 실패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관리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리커버 포인트로 고객 여러분들이 백업 솔루션을 구축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바뀌느냐? 자, 첫 번째 리커버 포인트는 CDP로 실시간 백업입니다. 24시간 변경되는 데이터가 계속 백업을 받쳐지는 개념이에요. 야간에 백업 윈도라는 게 없습니다. 예. 두 번째, 복구가 너무 오래 걸려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RTO가 취소되는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빨리 복구할 수 있고요. 백업의 어떤 휴먼 리소스, 평상시에 실시간으로 계속 자동화되는 겁니다. 야간에 백업을 스케줄링 걸어서 또 백업 정책을 설정해가지고 계속 백업을 돌리고 다음날 아침에 오셔가지고 백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어 있는지 또 검증하고 그런 백업 관리의 버든이 크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백업이 제대로 성공되는지 검증하기가 어렵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리커버 포인트는 복제본을 내가 온라인 중에도 띄워서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검증이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리커버 포인트는 이제 디스크 기반의 솔루션이잖아요. 기존의 테이프 기반의 솔루션보다 훨씬 더 가용성이 높은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측면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리커버 포인트 관리 툴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V 기반으로 이제 잘 되어 있고 또 미디어 관리가 전혀 불필요한 이제 테이프 디스크 기반의 이제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백업의 복구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 RTO.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측면에서 빠르냐라고 비교를 해본다면, 기존에 이제 백업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복구 시간과, 그 다음에 내부 복제를 이용한 복구 시간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란색은요, 최근 시점으로 복제본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이고요. 그다음 까만색은 정상 업무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DB단에서 뭔가 트랜잭션을 롤백하고 이런 작업을 한다든지, 애플리케이션을 기동을 해서 제대로 복구되는지 테스팅을 한다든지 이런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후자 부분, 까만색 부분은 어떤 솔루션을 쓰더라도 그 소요 시간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테스팅을 하고 DB단에서 뭔가 작업하고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복구 시간을 좌우하는 거는 내가 장애가 발생한 지점까지 돌아가는 시간, 최근 시점으로 복제본을 만드는 시간, 여기에 따라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고요. 그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가 기존의 테이프 백업 솔루션, 내복 솔루션은 다 최근 시점까지 돌아가는 아카이브 로그로 적용하는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백업받은 본으로부터 원본을 다시 카피하는 시간,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리커버 포인트는 CDP는 이제 그런 시간이 단축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한 예로 1TB의 데이터를 리커버리 하는데, 복구하는데 테이프로 리커버리 하는데 17시간이 걸렸다라고 한다면 내부 복제를 통해서 리커버리 하는 데는 3시간. 근데 CDP로 리커버 포인트로 리커버리 하는 데는 20분밖에 안 걸린다는 거죠. 이 정도의 복구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노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RTO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백업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리커버 포인트를 DR, 재복구 용도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리커버 포인트를 DR로 구축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저비용 고품질 재복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DR 운영하시는데 제일 난점이 TCO잖아요. 너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도입하시는 비용도 많이 들고 회선 비용, 여러 가지 다달이 나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근데 TCO를 절약할 수 있는 DR이면서 기존의 DR 솔루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DR도 있고 하드웨어 DR이 있는데 품질 측면에서 제일 좋은 건 하드웨어 DR이죠. RPO나 RTO가 좋은 거는. 근데 하드웨어 DR, 저희 EMC의 SRDF에 못지않은 굉장히 고품질의 DR 솔루션이 바로 리커버 포인트입니다. 그럼 어떻게 싸면서도 좋은 솔루션이 되느냐? 첫 번째, TCO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키 핵심이 되는 기술이 네트워크 대역폭을 줄일 수가 있어요. 리커버 포인트 어플라이언스가 IP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는데 IP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낼 때 데이터를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중복 제어까지 합니다. 저희 EMC의 소스 레벨 중복 제어 솔루션이 아바마라는 게 있는데 아바마의 중복 제어 코드를 일부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혁신적으로 줄여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5대1에서 10대1 정도, 그 정도로 데이터가 줄여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혁신적으로 줄여서 압축해서 중복 제거해서 보낼 수 있는 이유가 이게 바로 어플라이언스 솔루션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압축을 하고 중복 제거를 하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CPU 프로세싱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어플라이언스니까 이 안에 이제 서버 비슷한 어플라이언스니까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으니까 그 프로세싱 파워로 다 이런 데이터 감소 작업을 수행을 하고 네트워크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회선 비용이 크게 줄어들겠죠. 뭐 한 50Mbps
정도를 쓰시는 환경 같은 경우 스크린으로 뚫는다 그러면 5메가 bps로 뚫는다든지. 그래서 회선 비용이라는 게 DWDM 환경 같은 경우는 보통 요즘 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월 1,000단이고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전용선 같은 경우는 뭐 최소 월 100만 원 단위인데 그런 비용을 크게 세이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TCO 절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보통 이제 IP 네트워크로 비동기 DR을 이제 구축을 할 때요, FCIP라는 프로토콜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IP 환경에서 FC 프로토콜을 실어서 보내주는 건데 그게 스토리지 단에서는 제공을 안 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많이 하냐면 FCIP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이런 센 스위치 장비, 센 라우터 장비를 양단에다 둬서 구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조금 고가의 장비입니다. 근데 리커버 포인트로 IP 네트워크로 이제 DR을 구축하게 되면 이 어플라이언스 자체가 FCIP 프로토콜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변환하는 작업을 직접 해주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입 비용이 많이 줄어드는 것도 이제 TCO 측면에서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다음에 리커버 포인트는 저희 EMC의 뭐 SRDF나 타임파인더처럼 하드웨어 단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이 아니라 이제 어플라이언스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크게 종속되지가 않습니다. 복제를 어플라이언스가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EMC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이기종 스토리지도 구축이 가능합니다. 로컬 복제라든지 아니면 원격 복제. 그리고 박스 한 대 내에서만 구축이 가능한 게 아니라 여러 대 간의 복제도 가능합니다. DR을 구축하는데 소스에서 2대에서 타겟은 1대 이런 식으로 2대1로 구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다 가능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아까 기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제 스플리터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이기종 스토리지를 구축할 때는 이제 패브릭 스플리터, 센 스플리터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제약사항은 있습니다. 이제 복제본의 활용. 보통 이제 저희 SRDF처럼 하드웨어에서 DR을 하거나 이런 솔루션들은 소스 볼륨이 있고 타겟 볼륨이 있으면 타겟 볼륨은 평상시에 액세스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스 볼륨에 변경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타겟 볼륨으로 카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걔는 평상시에 락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서버 단에서 액세스가 안 돼서 운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DR을 구축하신 고객분들이 야, DR 센터 어렵게 돈 많이 들어서 했는데 DR 센터에 있는 스토리지를 딱 바라보면서 평상시에 액세스도 못하고 전혀 활용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리커버 포인트는요, 복제 볼륨을 원격지가 됐던 로컬이 됐던 평상시에 액세스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리커버 포인트다. 기술적으로 왜 그러냐? 중간에 저널이라는 볼륨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변경되는 데이터가 저널에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널에서 복제본으로 어플라이하는 프로세스만 딱 끊어주면 복제본을 내가 서버에서 마운트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복제본을 온라인 중에 내가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많은 고객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실시간으로 소스에 변경되는 데이터를 타겟 볼륨에 이제 반영이 되는 상태에서 서버에서 마운트해서 쓸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 솔루션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에서 복제본을 서버에서 마운트한다는 얘기는 과거에 고정된 시점, 내가 원하는 고정된 시점 이미지로 딱 쓰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마운트하고 있는 도중에 소스에서 변경되는 게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레벨로 굉장히 훌륭한 관리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보통 이제 이런 복제 솔루션들을 보면은 관리를 대부분 스크립트로 하십니다. 별도로 GUI로 이렇게 제공하는 솔루션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 EMC의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리커버 포인트는 이런 GUI 레벨로 해서 실시간으로 복제 트래픽이 얼마큼 넘어가고 있다든지 이런 퍼포먼스 현황, 그다음에 어느 컴포넌트가 장애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굉장히 나이스한 관리 툴을 제공하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CDP 이 솔루션이 이제 뭔지, 그다음에 리커버 포인트가 이제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리커버 포인트의 고객 사례와 적용 분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축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고객분이 국내 한 60군데 되고요. 이제 도입을 결정하셔서 현재 구축하는 곳까지 합치면 한 7, 80군데 정도 됩니다, 국내에. 그리고 해외에는 한 2,000여 고객 정도가 있고, 특히 이제 금융 고객분들이 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최근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농협 사태도 있고, 그런 어떤 데이터 보호에 대한 그런 인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금융 레퍼런스 중에 특히 이제 증권사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런 증권사 외에, 증권사, 그 다음 펀드사, 여러 많은 고객분들이 리커버 포인트를 도입을 하셨고요. 한 사례를 보면 이제 T증권이라고 국내 이제 대형 증권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로컬에서 이중화는 리커버 포인트로 하셨고요. 이제 원격지 DR은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이제 SRDIF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의 CDP를 구축한 사례고요. 이 고객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커버 포인트를 로컬에서 이중화함으로써 첫 번째로 백업을 이걸로 대처를 하셨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VTL로 백업을 받고 그다음 테이블로 백업 받는데 VTL 백업을 안 받으세요. 그냥 리커버 포인트가 다 백업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테이블로 백업만 받습니다. 리커버 포인트의 복제 볼륨을 가지고. 그래서 야간에 특별히 VTL 가지고 백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 이제 그 IP 타깃 가지고 백업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테이블로 백업을 받는다는 얘기고 실제로 프로덕션 데이터 가지고 이제 백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의 더 많은 시간을 이제 배치나 다른 업무, 2436 업무 이런 쪽으로 투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점을 얻으셨고 리커버 포인트가 복제본 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살려서 복구를 한다든지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현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다양한 그런 시점 데이터를 리커버 포인트 타겟본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BCB 볼륨을 하나 더 뜨십니다. 이 BCB는 이제 그 리커버 포인트가 아니라 스토리지에서 제공하는 내부 복제 솔루션이에요. EMC 타임파인더로. 그래서 리커버 포인트의 타겟 볼륨 그리고 그거를 복제한 볼륨 두 개의 볼륨 가지고 야간에 서로 다른 업무를 같이 수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리커버 포인트 타겟 볼륨 가지고는 테이프 백업을 받고요. 그 다음에 현업에서 타겟 볼륨 가지고 이제 조회나 이런 쪽에서 활용하는 이런 용도로 쓰시고요. 복제본 가지고는 이제 뭐 테스트나 뭐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또 활용을 하시는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K 펀드사 같은 경우는 이제 리커버 포인트로 DR 재복구를 구축하신 사례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하드웨어 기반의 DR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일 이 고객분께서 어려우셨던 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대역폭이었습니다. 보통 하드웨어 DR이 데이터를 이렇게 압축해서 보내지 않기 때문에 회선 대역폭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회선 대역폭 운영 비용이나 이런 측면이 굉장히 TCO 측면에서 페인 포인트였는데 이거를 이제 리커버 포인트로 바꾸시면서 이기종 간의 DR을 구축하였어요. 저희 EMC 스토리지에다가 기존에 운영하고 계셨던 IBM의 미드티어 스토리지 간의 이제 이기종 간의 DR을 구축하신 거죠. 이렇게 구축하심으로써 리커버 포인트가 대역폭을 줄여서 보내기 때문에 기존에 100mbps로 어려웠던 그런 대역폭이 문제가 다 이제 해결이 됐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그런 다른 장비를 DR로 재활용하심으로써 기존 인프라를 또 재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점을 얻으신 고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해본 차트인데요. 리커버 포인트라는 거, 이제 CDP라는 솔루션이 이제 백업의 관점, 또 스토리지 이중화의 관점, 그리고 DR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융권에서 보통 뭐 차세대를 하거나 이럴 때 백업 아키텍처를 가장 많이 하는 어떤 하나의 정석 같은 이제 그림이 이제 왼쪽 그림입니다. 그래서 운영 데이터가 있고요. 1차 백업을 VTL로 받고요. 2차 백업을 테이블로 받습니다. 왜 1차, 2차를 나눠서 받냐면 첫 번째 이유는 VTL 백업이 테이프 백업보다 비싸기 때문에 장기로 백업을 받지 않고요. 1차 백업은 VTL 백업으로 단기 백업을 받습니다. 일주일에서 2주, 3주 뭐 이 정도로 단기 백업을 받고 그 다음에 테이블로 2차 백업을 받아서 이제 소산하시죠. 금융권에서 대부분 소산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테이블로 받아서 소산하시는 이 아키텍처가 가장 노멀한 아키텍처입니다. 근데 리커버 포인트를 이제 백업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구축을 한다 그러면 VTL 백업이 필요가 없죠. VTL 백업이 아니라 리커버 포인트 CDP 백업이 대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리커버 포인트의 타겟 볼륨 가지고 테이프 백업을 받아서 이제 소산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테이프 백업이 아니라 저희 다음 시간에 설명드린 이제 저희 중복 제거 VTL 같은 걸로 해서 원격지 복제로 소산을 또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도 있고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하게 백업만 구축하는 거죠. 논리장애만 대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은 논리장애와 물리장애가 모두 다 됩니다. 원본이 물리적으로 장애가 나도 리커버 포인트 타겟본으로 서비스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장애까지 곧 백업과 스토리지 이중화를 같이 구축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RTO나 RPO를 비교했을 때 기존의 환경은 기존의 백업 소프트웨어와 뭐 VTR 이런 환경이 제공하는 수준의 그런 RTO와 그 다음에 농협 사태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이버 테러에서 로고 다 유실됐을 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데이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기존 환경에서 백업 윈도우가 점점 길어지는 이런 이슈도 생길 수 있지만 리커버 포인트는 실시간 백업이니까 백업 윈도우 그런 이슈가 전혀 없습니다. 복제본 복제가 제대로 백업이 제대로 됐나 확인할 방법 없습니다.
하지만 리커버 포인트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업 인프라와 DR은 또 별개입니다. 이렇게 구축하신 이후에도 스토리지 단의 DR 솔루션으로 또 원격지로 DR을 또 구축하셔야 되는데 리커버 포인트는 동일한 솔루션으로 자유복구까지 확장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점이 많은 솔루션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고요. 결국 리커버 포인트, 그 다음에 CDP 이런 것들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백업의 관점에서 특히 이제 라지 디스크 백업 같은 경우 굉장히 DB가 커요. 그런 DB가 뭐 몇십 테라씩 된다 이러면은 백업 받고 복구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거든요. 그런 경우에 백업 솔루션으로서 리커버 포인트가 이제 매력적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DR을 하게 되는데 뭔가 저렴한 비용, TCO가 절감되고 기존 자원을 또 활용할 수 있고 이기종 간에 DR 되는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또 리커버 포인트를 적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은 다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을 받고 그다음에 퀴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